그리고 이 드라마를 단숨에 입소문을 타게 만든 화제의 장면이 있죠. 반려견들이 천국에서 주인을 마중 나오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설. 소미는 해숙과 낙준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소미에게는 어떠한 기억도 없어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없는 거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드라마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는 단연 대성공이죠. 요즘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 드라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찬물을 끼얹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의견이 소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굳이 나서서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 난 별로던데 왜 그렇게 과거에 질척거려. 그래봤자 응답하라만 못하잖아. 그러면서 감동을 강요해서 싫대요. 대놓고 울리려는 수작이라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아니 감동 좀 하면 어때요. 가뜩이나 감동할 일이 거리가 없는 세상인 것을요.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에 이어서 요즘 또 화제 만발인 드라마가 있어요. JTBC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장면 봤어? 소미 걔 정체가 뭐야? 궁금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폭삭 속았수다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두 드라마는 닮은 점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인물들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부산으로 야반 도주한 애순이와 관식이가 도와줬던 여성이 나중에 애순이의 딸 금명이를 구해주잖아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숙이가 학대받던 영애를 데려와서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착해 보니 자신의 엄마도 사실은 생모가 아니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첩의 자식인 해숙을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거예요. 셋째는 순애보적인 남편. 5화 예고 보셨나요? 해숙이 벌점을 받아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자 남편인 낙준이 해숙을 구하겠다고 아내를 찾아서 지옥까지 갑니다. 솔직히 너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 죽네 사네 하는 사람들 막상 지옥문 앞에 서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선뜻 나설 사람 드물걸요? 그러나 우리의 양관식이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옥으로 뛰어들 겁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는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이자 1998년 영화로 만들어진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거기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찾아 지옥에 가거든요. 낙준이처럼 말이죠. 이 드라마에 색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 80세 이상의 삶을 택한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나레이션 버튼이 주어진다는 설정이죠. 짐작컨대 김혜자 선생님을 위한 배려이지 싶은데 덕분에 시청자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단숨에 입소문을 타게 만든 화제의 장면, 반려견들이 그 천국에서 주인들을 마중 나오는 순간입니다. 정말 쏜살같이 달려와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장면 울지 않고는 못 보셨을 거예요. 웹툰 작가 스노우캣님의 옹동스 기억하시죠?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간 반려동물이 마중 나와준다 그 이야기. 바로 그 감성을 이 드라마가 담았습니다. 해숙과 고양이 소냐의 재회 장면도 있죠. 소냐 역의 최희진 배우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해숙이가 그 개털 알러지 때문에 고양이를 키웠다는데 소냐가 유독 소미에게는 경계심을 보이지 않죠.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 아니야? 소미가 묻자 소냐는 뭐야? 기억 못하는 거야? 의미심장한 반응입니다. 소미는 과연 누구일까? 소미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오가고 있어요. 소미가 영애라면 소냐와의 대화도 설명이 됩니다. 우산 방어법, 프라이팬 사건, 해숙이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잠버릇까지 모든 게 딱 영애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낙준이가 그 천국과 지상에 소원 편지를 배달하는 천국의 우편 배달부로 일하게 된 출근 첫날 지하철에서 소미를 구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영애는 해숙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무당의 말을 듣고 찻길로 뛰어들었잖아요.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4화 엔딩과 5화 예고를 보면 영애는 이미 지옥에 있어요.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해숙의 시어머니, 즉 낙준의 어머니라는 설이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2차례나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해숙이 과거 시집살이 경험이 있다는 대목과 젊어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부분.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양이 소니아와 친했을 리가 없잖아요.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또 하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설. 소미는 해숙과 낙준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소미는 기억이 없죠. 소미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장면에서 신혼시절 집에 걸려있는 달력은 1969년이었어요. 그 즈음에 생긴 아이라면 폭삭 소가수다의 금명이 또래겠네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나이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소미가 20대를 택했다고 해도 이상할 거는 없죠. 게다가 고양이는 영혼을 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냐가 소미를 알아보는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눈썰미 있는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소냐와 유기견들은 옷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미도 등장한 이래 내내 단벌이에요. 그렇다면 소미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가 그리는 사후세계, 천국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남은 감정과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 억울함, 미련, 사랑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상대도 원해야 한다.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만 만날 수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소미는 정체성을 잃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기억도 누구와의 관계도 없어요. 그런 소미가 이 드라마에 왜 필요할까요? 소미가 이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로맨틱 코미디에 머물렀을 거예요. 소미가 왜 필요한지는 곧 알게 되겠죠. 제작진의 전작 눈이 부시게의 마무리가 워낙 좋았던지라 걱정은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미의 정체는 이번 주 안에는 밝혀져야 합니다. 요즘 시청자들 질질 끄는 거 정말 질색하거든요.